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블록체인 플랫폼 셀의 한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개발자, 엔지니어 입장에서 블록체인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의 주제는 블록체인, 우리 모두의 기회인가? 이거 부제로는 어디에도 없는 진짜 블록체인 개발자 이야기. 저도 아까 옥상호님처럼 이 이야기는 어디에도 안 나오고 오로지 여기 DT톡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핫하다 보니까 제가 뭐 술자리에 가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 나 블록체인 해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블록체인 개발자 한민지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질문들을 좀 공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개발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정말 가능해?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 아직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냐라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블록체인 개발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먼저 개발자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구글링도 해보고 뭐 친구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좋은 이미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대변하는 삼행시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개발자가 발명가냐? 자꾸 만들래. 이런 식으로 극한 직업, 박봉이다, 야근 많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블록체인 개발자로서 블록체인 개발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개발자가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은 뭐 개발도 직접 하고 돈도 굉장히 많고 또 리더십 있게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요. 이 3분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는 비트코인에 개발하신 사토시 나카모토. 그 중간 분은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마지막은 EOS의 댄 라이머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요. 특히 중간에 이 비탈릭 부테린은 94년생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자산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많을 거예요. 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댄 라이머는 30대 초반인데 7천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비탈릭 부테린은 2014년도에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주커버그가 아닌 2014년 IT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렇듯 블록체인 개발자는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분들과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 개발자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바일에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개발자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할 수 있는데 모바일 안드로이드 iOS의 플랫폼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은 개발자는 코어를 개발하는 코어 개발자와 이를 응용하는 분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와 같이 이 플랫폼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과 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블록체인이 분산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를 영어로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줄여서는 앞에 D를 써서 D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D앱을 개발한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그럼 2번째로 블록체인 개발자,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가능한 기술이냐인데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의도가 좀 웃긴 게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할 때 항상 뭐 해킹 사례를 들어요. 뭐 거래소가 털렸다더라. 빗썸 350억 이번에 해킹되었다더라. 블록체인 너 괜찮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좀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2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한 기술이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 질문에서 할 이야기는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되길래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구글에다가 블록체인 원리 치면 나오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 그림 자체가 블록체인 전체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까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예를 들어서 거래를 일으킬 건데 돈을 보내는 거래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 이 거래를 일으키는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블록체인에선 이를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노드들에게 다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를 수신한 컴퓨터, 즉 노드들은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에 대한 밸리데이션 과정을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치게 되고 이가 블록에 쌓여지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체이닝되어 저장돼서 한 번 쓴 데이터는 수정되지도 삭제되지도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했는데 이를 좀 컨셉슈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같이 P2P로 원본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변조가 불가능하며 이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에서 어떤 보증하는 기관의 역할인 중간자가 불필요해지면서 블록체인을 트러스트 프로토콜, 신뢰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는 뭐 거래는 오케이. 근데 요즘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뭐 보험, 렌탈, 물류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2세대 블록체인부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렌탈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해서 네트워크에 올리게 되면 이는 어떤 특정 시점에 실행되는 렌탈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요. 또 물류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코드를 올리게 되면 특정 시점에 자동 실행돼서 이는 물류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세대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이더리움을 사람들은 더 월드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데이터 공유, 이는 변조가 불가능하고 중간자 불필요, 스마트 컨트랙, 또 단일 실패점에 대한 해결,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의 이용할 수 있다는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서비스들로 요즘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말고 제가 직접 개발한 사례들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 로그인과 관련된 곳에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봤었는데요. 먼저 블록체인 도입 전에 as is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고객이고 고객은 A, B, C, D사의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때 하나의 DB를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멤버십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X사의 DB였는데요. 이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X사가 죽어버리면은 A, B, C, D사의 로그인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X사에서 먼저 저희 쪽에 같이 한번 블록체인으로 이를 해결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투비 모델인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고객에 대한 인증이 되었다는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이점 세 가지를 좀 공유해 드리자면 먼저 당연히 첫 번째로는 엔트리 포인트가 하나에서 다중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일 실패점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또 X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용 건당 정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산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저장됨으로써 투명하게 거래에 대한 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F사라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에서 만약에 이 통합 로그인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블록체인이 없었더라면 뭐 방화벽을 뚫고 인프라를 하는 모든 과정들을 거쳤을 텐데 그 F사에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노드로 참여시키면은 바로 확장이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 개발자, 블록체인 아직 늦지 않았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곡선은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가트너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하이프 사이클은 기술에 대한 성숙도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으로 갈수록 기술은 성숙돼 있고 왼쪽에 나타나는 게 expectation입니다. 여기서 지금 블록체인은 가장 피크 단계인 기대의 정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아직 늦지 않았냐에 대한 대답을 이제 시작이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의 웹 2.0 시대를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계신데요. 블록체인이 확장될수록 분산 네트워크 기반의 웹 3.0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올리고 페이스북이 돈을 벌어가던 구조가 아닌 컨텐츠도 우리가 올리고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우리의 수익으로 받는 분산 네트워크 기반의 웹 3.0이 시대가 올 것입니다. Blockchain isn't just for cryptocurrency, but also helping creating an uncountable services.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에 기반된 서비스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무수히 많은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